안녕하십니까? 합격의 약속 알파풀 거말 1급 필기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노른자 바로 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험 이 문제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막 8문제, 9문제 이 정도가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먼저 폼 나오는데요. 폼은 뭐예요? 예, 양식을 말합니다. 어떤 양식?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조회하거나 수정 삭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화면 양식을 우리는 폼 이렇게 말합니다. 폼의 기본적인 특징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정보는 테이블과 쿼리에 각각 반영이 되더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폼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 컨트롤 개체들 이들은요 여러 가지 이벤트 속성을 이용해 원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폼에는 보시다시피 여러 개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고 폼은 보안성을 높여줍니다. 됐죠? 자, 우선 이것만 보시고 폼이 뭐야? 우리가 시험에 기출 문제만 아무리 푼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제가 설명드리죠, 여러분. 자, 이 폼 우선 닫고요. 폼을 만들 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냐? 바로 만들기. 보시면 폼 그룹 보이세요? 예. 그러면 자, 폼을 여러분이 누르기만 하면 잘 보세요. 제가 테이블에서 고객 등록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폼 보이세요? 이렇게 누르면 폼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자동 폼. 보이죠? 이게 폼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왼쪽에는 C001이 뭐냐? 고객 아이디야. 손병재는 누구야? 이름이야. 고객 이름이야. 얘는 비밀번호고 얘는 전화번호야. 이걸 알려주는 요 왼쪽에 고마운 요 애들. 얘는 바로 레이블이라는 애입니다. 바로 요 애예요. 자동으로 레이블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데이터가 표시되는 요 컨트롤 이것이 바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돼요 여러분? 네, 이게 자동 폼이고요. 자, 닫겠습니다. 저장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여기 그 고객 등록 테이블로 제가 곧바로 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폼 그룹에서 폼 마법사 보이세요? 네, 마법사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골라봐라. 어떤 폼,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 폼을 만들 건지 골라봐.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그럼 제가 고객 등록 테이블 또는 쿼리 어떤 것이든 좋아요. 나는 고객 등록 테이블로 만들래. 그럼 여러분 고객 등록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왼쪽에 나와 있어요. 나 다 이 모든 필드를 가지고 만들래. 그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이렇게 누르면 자, 폼 마법사 유형 폼의 형식들 자, 몇 가지? 4가지. 이거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뭐 있어요? 열 형식은 뭐냐면 이 그림 보세요. 열 형식은 왼쪽에는 네이블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왼쪽에 또 레이블 또 텍스트 상자 이렇게 컬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걸 열 형식 이렇게 불러요. 테이블 형식을 누르면은 이렇게 위에 필드 이름이 나오고 밑에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는 필드 이름 그리고 각각의 행에 어떠한 레코드가 온다 이겁니다. 맞춤이라는 건 균형 있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열 형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음 폼에 어떤 제목을 할 거니? 고객 등록으로 할게. 마침 하면은 폼이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기타 폼 보이세요? 기타 폼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폼 분할 보이십니까?
예, 제가 고객 등록을 가지고 폼 분할 눌러보죠. 어떻습니까? 와, 자동으로 만들어지네? 예, 바로 폼 분할 도구 상자를 이용하면은 위에는 컬럼 형식, 열 형식으로 고객 등록 그 데이터가 하나에 대한 정보죠. 고객 한 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래는 데이터 시트 형태로 어떻습니까? 예, 전체 고객에 대한 정보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닫겠습니다. 띡! 저장할까요? 아니요. 이러면 닫혀져요. 됐죠? 되게 간단하죠? 이러한 기본적인 만들기와 관련한 이런 메뉴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시험 문제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설명드렸고 그 다음 폼 기본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생김새를 가지고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맨 위에 여러분 폼 머리글, 폼 바닥글, 가운데 본문 이렇게 있거든요. 자, 자세한 내용 봅시다. 먼저 폼 이름은 폼 작성 시 폼 속성에서 이름을 기술하면 되겠고요. 폼 선택기는 따닥 누르면 폼 속성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폼 머리글 바닥글 본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아무것도 안 보고 하면은 답답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폼 개체 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죠? 자, 제가 여기에서 고객 등록 폼이 있네요.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이죠? 그럼 여기 폼 머리글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참고로 제가 이렇게 지워봤어요. 자, 잘 보세요. 폼 머리글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폼 머리글 바닥글을 이렇게 닫으면 없어지기도 해요. 다시 나타내게 하려면요. 내 오른쪽 눌러서요. 이렇게 폼 머리글 바닥글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도 이렇게 누르면 나오기도 하고 불필요하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폼 머리글이죠. 폼 머리글은 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처음 나타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폼 머리글에는 주로 폼의 어떤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죠. 그럼 이 영역에 뭔가를 표시할 때는 이 컨트롤 양식을 사용합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보이죠? 여기에 컨트롤 그룹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보고서와 폼의 컨트롤 개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레이블 보이세요? 이 N은 바로 어떠한 제목이라던가 또는 메뉴에 대한 설명, 안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고객 정보 현황 뭐 이렇게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는군요. 네, 서식에서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글씨 크기 늘리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폼 머리글이에요. 요거 그 다음 폼 바닥글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폼 바닥글 여기 있단 말이죠. 맨 밑에 있네.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거를 디자인해서 보기 눌러볼까요? 자 어때요? 폼 머리글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음 페이지 어떻습니까? 폼 머리글 계속 나오죠? 즉 모든 레코드의 공통적인 내용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폼 머리글. 폼의 위쪽에 바닥글은 폼의 아래쪽에 됩니까? 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폼 머리글은 폼 제목이나 각 레코드에 공통적으로 표시되는 정보를 상하 표시합니다. 그래서 폼의 위에 표시하면 머리글, 아래쪽에 표시하면 바닥글. 근데 이거를 인쇄를 한다고 한다면 인쇄를 할 때는 폼의 맨 처음에 한 번만 각각 인쇄가 됩니다. 머리글은. 그리고 바닥글은 폼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인쇄가 됩니다. 한 번만 인쇄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요.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테이블이나 쿼리. 실제 데이터가 표시되는 게 어디다? 본문. 근데 이 본문은요. 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단일 폼, 연속 폼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 폼은 하나면에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하는 거고 연속 폼은 하나면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참고로 여러분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좀 전에 보신 대로 폼 머리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은요 매 페이지 아래쪽에 표시가 된다는 거. 됐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우선 제가 고객 등록을 닫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거래처 정보 폼이 있거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디자인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현재 본문 이게 레이블. 참고로 얘네들 클릭하고 클릭을 하고 속성 시트 단축키 F4입니다. 또는 Alt 엔터를 쳐도 돼요. 요거를 누르면은 이 컨트롤에 대한 각각의 속성 창이 뜨게 됩니다. 속성 시트 창이 떠요. 그러면 이 개체가 컨트롤이 레이블이냐 텍스트 상자냐 또는 옵션 단추냐 뭐냐에 따라 이 속성들은 조금씩 구성이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은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시면은 거래처 코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 속성에 자, 데이터의 데이터 탭에 보면 컨트롤 원본이라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테이블이나 쿼리에 그 데이터 필드 거래처 코드라는 필드가 있는데 걔랑 바운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데이터들이 어때요? 거래처,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 이걸 우리가 바운드 컨트롤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바운드 컨트롤. 됐어요? 그리고 이들 컨트롤 각각은요 여러분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요. 네, 이들 각각은요 자 모두를 누르면 여기 이름 써 있죠. 각각은 똑같은 이름이 없어요. 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죠? 이름은 각각의 컨트롤을 구분하는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요것을 제가 보기를 눌러볼게요. 잘 보세요. 폼 보기, 이게 폼 보기. 자, 누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주소 네임 뜨는데 확인되죠? 네임은 에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네임보다 자, 여러분 각각의 줄의 레이블이 어때요? 하나 데이터 나오고 또 레이블 나오고 또 데이터 나오죠?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디자인 보기 바로 본문에 자 속성 시트 잠깐만요. 주소를 잠깐 클릭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원본 주소가 아니라 소재지 필드 이름이 맞지 않답니다. 소재지로 제가 바꿨어요. 컨트롤 원본 자 보기 다시 눌러보니까 어때요? 나오네. 이렇게 연결이 잘못되면 에러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네이블이 이렇게 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가 하나면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 개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연속 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폼의 눈금자 옆에 요 네모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면 폼의 속성 시트. 여러분 폼의 속성 시트가 됩니다. 얘네를 클릭하면 텍스트 상자의 속성 시트가 되고 여기를 클릭하면 폼의 속성 시트가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에서 기본 보기라는 말 보이세요? 기본 보기 네, 눈 크게 뜨고 연속 폼 되어 있죠? 보세요. 자, 이 종류를 보세요. 기본 보기. 자, 폼의 보기 형태 뭐뭐입니까? 단일 폼. 단일 폼은 하나면에 하나의 레코드만 뜨는 거. 연속 폼. 하나면에 여러 개 레코드 보여주는 거. 데이터 시트 보기는 아까 보셨죠? 네, 위에 제목 그리고 밑에 각각의 데이터. 분할 표시 폼 아시죠, 여러분? 네, 아까 했던 거.
위에는 해당 그 데이터 레코드 하나, 아래는 데이터 시트 보기. 그거. 이렇게 4개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연속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연속 폼이라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이 제목이 왜 계속 같이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 한 번만 나오게 할 수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여기 여러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폼 머리글을 열고 이 거래처 코드 자 속성을 닫겠습니다. 여기서 요 레이블 얘네들을 끌고 폼 머리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네. 네. 그리고 이 컨트롤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끌어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일부러 이 하나만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놔볼게요. 높낮이가 안 맞는데? 그죠? 안 맞죠? 얘네 범위를 다 잡고 자 보세요. 여기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에 정렬해서 맞춤해서 위쪽 이렇게 누르면 맞춰져요. 서식이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디자인 탭에서 보기 눌러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데이터가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이 반복되는 영역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필드 이름은 폼 머리글로 올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닫겠습니다. 네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매출 목록 자 디자인 보기 눌러서 잠깐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언바운드라는 말 보이죠? 자 제가 방금 전에 바운드라는 말은 뭐죠? 그 테이블이나 필드 쿼리에 각각의 필드를 연결하는 거 그게 바운드라면서요. 맞아요. 그럼 언바운드는 뭐예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기를 보면은 데이터가 비어 있어요. 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클릭하고 제가 속성 시트를 열었습니다. 여기 컨트롤 원본 보이세요? 예, 이것을 제가 상품 코드라는 필드와 연결해 보죠. 이제 바운드가 된 겁니다. 그 다음 거래처 코드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네, 결과 보기 이렇게 잘 나와요. 이해됩니까? 이거예요. 저장할까요? 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폼에 여기 자동 폼 작성에 대한 내용 폼 분할 여러 항목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 폼 바로 얘가 열 형식인데요. 그 왼쪽에 레이블 그리고 오른쪽에 데이터 나오고 폼 분할은 뭡니까? 하나의 원본 데이터 이용해 상단에는 뭐 컬럼 형식 그죠? 그리고 하단에는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2개 폼이 하나면에 작성되는 뭐다? 구조.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여러분 지금 요거 내용 보셨죠? 자 폼이나 보고서에 데이터 표시하고 매크로나 함수 등의 명령 특히 이 명령 단추를 이용하면은 곧바로 내장된 매크로 함수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폼에 여러 개 컨트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또 보여드리죠. 자, 여기서 매출 목록 있었죠. 디자인 보기. 자, 여러분 이거 다 텍스트 상자잖아요. 저의 얘기 맞나요? 예. 그러면 제가 이 거래처 코드를요. 자, 보기 지금은 텍스트 상자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디자인 보기 이 애를 오른쪽 눌러서 변경해서 콤보 상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와, 콤보로요? 네. 콤보로 바꾸면은 자, 속성 시트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콤보 상자는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거래처 테이블하고 연결을 시켜 볼게요. 거래처 정보 테이블에 있는 거래처 코드를 갖고 와라. 자, 이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아, 콤보 상자가 뜨네. 그렇죠. 그러면 거래처 코드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콤보 상자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하나의 폼 화면에 레이블, 텍스트 상자, 콤보 상자 이렇게 여러 개의 컨트롤 개체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폼 바닥글에다 한번 표시를 해볼까 봐요. 자, 컨트롤 개체 중에 뭐가 있냐면은 단추가 있는데요. 단추를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마법사가 떠요. 아, 예, 이렇게 뜹니다. 그럼 마법사에서 나는 폼 작업과 관련해서 이 단추를 누르면은 폼을 닫게끔 할래. 다음. 됐죠? 그리고 텍스트로 쓸 건지 그림으로 할 건지 그림하고 다음. 마침 누르면 이렇게 단추가 만들어져요. 그럼 보기 눌러서 이 단추 누르면 폼이 보세요. 종료하는 거죠. 저장할까요? 네. 이러면 종료. 됐어요? 단추 컨트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 컨트롤 개체는 바운드 되거나 혹은 언바운드 상태로 표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뭐도 할 수 있다? 계산 작업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계산 컨트롤. 됐죠, 여러분?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레이블은 뭐라고요? 제목이나 캡션, 설명 등과 같은 텍스트만을 표시하는 컨트롤입니다. 됐죠? 얘는 필드나 시계값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얘는 절대 무슨 바운드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바운드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내용은 뭐라고요?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바운드 텍스트 상자와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 속성에 시기나 데이터 원본 입력하면 뭐가 된다? 바운드가 된다. 그 다음에 옵션 그룹은 확인, 옵션 단추, 토글 단추를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해 사용하는 컨트롤입니다. 나머지 읽어보고 콤보 상자는 제가 보여드렸어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고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때 유용한 거. 됐죠? 이게 뭐다? 콤보, 입력의 오류를 많이 줄이고자 할 때 콤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위 폼, 하위 보고서 이 애가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폼이나 보고서 안에 또 다른 폼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컨트롤. 이게 바로 하위 폼, 하위 보고서. 주로 일대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시험에 얘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의 주요 속성들 여러분 나오는데요. 그 형식 탭에는 이렇게 쭉 그냥 보시면 되고 중복 내용 숨기기 보이죠? 이거는 보고서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보고서하고 폼하고 공통인데요. 현재 컨트롤의 값이 이전 레코드의 컨트롤 값과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 일일이 보여주지 말고 첫 번째 레코드의 데이터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겨버리자. 이게 바로 중복 내용 숨기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속성의 데이터 탭의 컨트롤 원본은 뭡니까? 실제 컨트롤 개체에 연결할 바운드 데이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탭 정지, 탭 인덱스 알아둬야 돼요. 탭 정지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여러분 여기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자, 디자인 보기 누르겠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보기. 자, 제가 탭키를 눌러볼게요. 키보드의 탭키요? 네. 탁, 탁, 탁. 어때요, 여러분? 탭키가 머무는데요? 그쵸?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은 곧바로 그 컨트롤로 이동이 되죠? 그러면 탭키가 여기 머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탭 정지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탭 정지 속성은요, 이 각각의 컨트롤들의 자, 컨트롤 개체 거래처 코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모두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탭 정지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자, 내려갈게요. 쭉쭉. 탭 정지. 보이죠? 이게 예로 돼 있으면 탭키 여기 와서 머물게 해. 이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니요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자, 보기. 탭키가 여기 없어요. 여기로 가 있네요. 그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탭 정지. 탭키가 여기 오게끔 하려면 탭 정지를 뭘로 바꿔야 된다? 예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은 이 컨트롤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탭이 여기서 탭을 누르면 여기로 가고 여기서 누르면 여기로 가죠. 이게 바로 탭의 순서예요. 이거를 탭 인덱스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탭 인덱스.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여러분이 컨트롤을 만든 순서대로 이것이 할당이 됩니다. 만든 순서대로. 근데 인덱스 값을 내 맘대로 바꾸고 싶다면 요거 점점점 보이세요? 이거 눌러서 여러분이 인덱스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래처 코드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요것이 먼저 나오길 원한다. 그럼 전화번호를 이렇게 끌어서 거래처 코드 바로 아래에 갖다 놔요. 그럼 보세요. 보기. 자, 거래처 코드에서 탭 누를게요. 그럼 여기로 오게 돼요. 보세요. 그러네요. 이게 탭의 순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탭 인덱스는 0부터 탭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고 사용자가 직접 탭의 순서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이나 네이블 컨트롤에는 탭 이 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항목을 선택할 때 목록 상자에서 여러 항목의 선택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위 폼 보고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게 폼이 워낙 시험에 잘 나오고 범위가 많아서요. 자, 제가 거래처 정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데이터에서요, 거래처가, 자, 거래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서울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여러분이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엑셀의 조건부 서식처럼 얘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식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컨트롤 서식 그룹의 조건부 서식 보이십니까? 여기서요. 그럼 조건부 서식에 여러분 서식 규칙 표시 다중 거래처 코드 거래처 뭐 쭉 나오죠. 자, 새 규칙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다른 레코드와 비교냐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시기냐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필드 값이 시기 이렇게 나오죠. 자, 시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필드 이름을 쓸 때는 대괄호예요.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소 데이터예요. 그래서 주소가 like는 뭐예요? 비슷하다. like 뭡니까? 서울하고 뒤에는 뭐가 나와도 다 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이 조건이 맞다면 나는 초록색 색깔로 채우기를 할래. 확인 눌렀습니다. 자, 적용 누르겠습니다. 확인 눌렀어요. 화면에 변화 없죠? 오로지 폼 보기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와, 서울 데이터만 전부 다 색깔이 다 들어가네요. 이게 바로 뭐다?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래서 폼에서도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위 폼 하위 보고서를 봅시다. 얘는 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폼. 그래서
기본이 되는 폼을 뭐라고 불러요? 상위 폼. 그 다음에 상위 폼 안에 세부적인 데이터, 그것을 하위 폼 이렇게 불러요. 자, 여러분 이 하위 폼, 하위 보고서, 하위 폼에 대한 이 특징들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기본 폼과 하위 폼은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관련된 필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위 폼에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가 됩니다. 하위 폼은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분할 표시 폼 이렇게 여러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렇지만 기본 폼은 오로지 올리원 단일 폼 형태로만 표시가 됩니다. 꼭 알아둬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하위 폼의 개수는 제한이 없고 하위 폼을 7개 수준까지 중첩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럭키 7 7개 알아두면 돼요. 기본 폼이 기본 키를 가진 테이블을 사용하고 하위 폼이 기본 폼의 기본 키 필드와 같거나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를 가진 필드가 포함된 테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하위 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대 다의 관계에서 1은 기본 폼을 말한다. 다는 하위 폼이다. 기본 폼과 하위 폼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데이터 탭에 하위 필드 연결과 기본 필드 연결에서도 그 연결되는 필드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연결 필드가 연결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이들 각각을 뭘로 구분한다? 세미콜론 아시죠? 예, 세미콜론으로 각각의 필드를 구분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언제? 올해. 예,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알파풀. 자, 문제 봅시다. 다음 중 폼의 모달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달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달 기능은요, 화면에 일단 얘가 딱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화면이 열려 있으면은 딴 애들을 선택을 못 해요. 예. 당장 얘를 어떻게 종료할 건지 뭐 할 건지 이거 하지 않는 한 얘는 얘가 떠 있으면 딴 애들 선택을 아예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모달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폼이 열려 있으면 딴 애들 얘를 종료하지 않는 한 다른 화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VBA 코드 이용하면 대화상자 모달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요. 폼이 모달 대화상자면 디자인 보기로 전환한 후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전환 가능하고 사용자 지정 대화상자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거 그 문제 자체를 기억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분할 표시 폼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 겁니다. 만들기에서 폼 그룹의 기타 폼의 폼 분할 클릭해서 만들 수 있다. 예, 맞죠. 보여드렸습니다. 분할 표시 폼은 데이터 시트 보기하고 폼 보기를 동시에 표시하기 기능이며 이 두 보기는 같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상호 동기화되죠. 예. 분할 표시 폼을 만든 후에는 컨트롤의 크기 조정은 할 수 없으나 새로운 필드의 추가는 가능하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필드의 추가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이거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3번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을 의미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죠. 바운드 컨트롤. 그죠? 예. 그 다음에 폼 마법사를 이용한 폼 작성 시 선택 가능한 폼의 모양 4가지 여러분 아시죠? 자, 연령식,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맞춤, 그죠? 이런 거 다 있었죠? 자, 선택 가능한 폼의 모양 중 각 필드가 왼쪽의 레이블과 함께 각 행의 사원번호, 그 다음에 또 사원번호 데이터 이렇게 표시되고 컨트롤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거 이거 뭡니까 여러분? 그쵸? 컬럼 형식, 열 형식이죠. 1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의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는 같거나 호환되어야 되죠. 중첩된 하위 폼은 최대 럭키 7 2개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호환성이 된다면 연결할 수 있는 거죠. 하위 폼의 기본 필드 연결 속성은 기본 폼을 하위 폼에 연결해주는 기본 폼의 필드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맞습니다. 또 제가 또 안 보여드리려니 참 찜찜해서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거 닫겠습니다. 네네네, 저장할게요. 자, 여러분 상하위 폼 보이죠? 자, 여기 디자인 보기에서 거래처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거래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처에 주소는 뺍시다. 도움도 안 되고. 자, 이렇게 거래처가 있어요. 그럼 이 거래처가 올린 매출 내역을 하위 폼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매출 목록 폼을 하위 폼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컨트롤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할지 말지 여기서 결정하는데 저는 사용에 눌러놨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하위 폼, 상위 폼, 요거 하위 폼, 하위 보고서 요 컨트롤 보이죠? 요거 누르면 마법사가 이제 실행됩니다. 띡 이렇게 크기 찍. 그러면 테이블이나 쿼리로도 하위 폼을 만들 수 있고 기존의 폼을 이용해서도 하위 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출 목록 가져올게요. 다음. 그럼 얘가 물어봐요. 서로 연결고리가 거래처 코드를 이용해 연결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라. 다음. 하위 폼 보고서 이름 말하라. 매출 목록 마침 누르면 하위 폼이 만들어져요. 보고서 보기를 눌러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래처 튜올의 백화점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 매출 목록이 이렇게 아래 하단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보기 눌러서 이 폼, 하위 폼을 클릭하고 속성 시트 눌러보시면은 하위 폼, 하위 보고서의 속성 시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 데이터 탭 눌러보면은 기본 필드, 하위 필드 연결 보이죠? 이들이 각각 기본 필드 연결 보이죠? 바로 거래처 코드로 하위 필드 연결 거래처 코드 보이죠? 얘네들이 거래처 코드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직접 이렇게 여러분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필드 연결은. 됐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본 필드 연결 속성 말씀드린 겁니다. 6번 다음 중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한다. 본 폼 내에 삽입된 다른 폼을 하위 폼이라 한다.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폼 분할 도구를 이용해 폼을 생성하면 하위 폼 컨트롤이 자동으로 생겨요? 아니죠.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폼 머리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 상단에 매번 표시됩니까? 아니요. 인쇄할 때 폼 맨 처음 페이지 한 번 상단에 표시됩니다. 모든 페이지가 아니라 첫 페이지 한 번. 1번이 답이에요. 하위 폼은 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폼. 폼 바닥글은 폼 요약 정보 등과 같이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 본문은 사용할 실제 내용을 입력하는 구역으로 폼 보기 형식에 따라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한다. 단일 폼.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한다. 연속 폼. 그죠? 자, 8번 다음 중 폼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해 자동 종료할 수 있죠. 컨트롤의 탭 순서는 자동으로 화면 위에서 아래로 설정된다? 탭 인덱스 말하는 거죠.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컨트롤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탭 순서는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각형 선 같은 것도 폼에 삽입할 수 있고요.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 폼을 닫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단추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자, 9번 다음 중 위쪽 구역에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열 형식의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에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 형식의 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뭡니까? 폼 분할 도구. 답 몇 번? 2번.
자, 다음 중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예, 그쵸? 그 다음에 레이블 컨트롤은 마법사를 이용한 만들기가 제공되지 않으며 네이블 컨트롤을 추가한 후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된 네이블 컨트롤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맞아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지칭하는 이름은 중복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단축 컨트롤은 명령 단축 마법사 이용해 다양한 매크로 함수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폼 작성 시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 속성 시트에 대한 내용이죠. 옳지 않은 거. 폼은 데이터의 입력, 편집, 작업 등을 위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로 테이블, 쿼리, SQL문 등을 레코드 원본 속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폼의 제목 표시줄에 표시되는 텍스트는 이름 속성이 아니라 캡션 속성을 이용해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폼의 보기 형식은 기본 보기 속성에서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분할 표시 폼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벤트 작성을 위한 작성기는 식 작성기, 매크로 작성기, 코드 작성기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12번. 다음이 설명하는 컨트롤은 무엇이란 말인가? 좁은 공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컨트롤이다. 목록에서 값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도 할 수 있대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이게 목록이 나오면 텍스트 상자는 아니죠. 명령 단추도 아니죠. 네, 그럼 뭐예요? 콤보. 고르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다잖아요. 그쵸? 네. 자, 13번 문제. 폼 디자인 결과 A와 같이 결과가 떴대요. A. 이거, 네, 필드 이름 다 떴지요. 레이블이 떴어요. 그리고 데이터, 또 레이블 데이터. 자, 근데 이거를 B처럼 설정하려고 한대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연속 폼 형태로구나. 연속 폼인데 본문에 이 반복되는 네이블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본문의 모든 네이블을 폼 머리글로 옮기면 B처럼 된다 이거죠. 그죠? 답은 몇 번? 3번.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보고서에 대한 내용 힘을 내세요. 자, 보고서 개요와 구성 나왔습니다. 보고서는요, 그 폼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이 원본이 테이블이나 쿼리 이런 애들을 원본으로 받아서 데이터를 요약을 한다던가 또는 끼리끼리 그룹화해요. 이걸 묶어요. 그룹으로 묶어서 종이에 궁극적으로 인쇄하기 위한 개체, 인쇄물을 만들기 위한 개체, 이것이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시험 문제는요, 주로 인쇄와 관련해서 페이지 번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끼리끼리 이거를 묶었다. 이게 그룹이에요. 그럼 묶었으면 어때요? 중구난방으로 나오면 안 되죠. 가나다라 차례대로 나열해야 되죠. 그래서 정렬 그룹화에 대한 문제. 예, 이런 것들이 보고서의 주된 문제들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얘는 인쇄용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력, 추가, 삭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는 구성을 알아둬야 돼요. 보고서 머리바닥글, 본문, 페이지 머리바닥글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폼하고 똑같아요. 컨트롤로 각각의 작업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폼하고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고서 머리바닥글, 페이지 머리바닥글 구역은 표시하거나 숨길 수가 있으며 그룹을 설정하여 바닥글에 요약 정보 표시할 수가 있다. 자, 보고서 구성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보고서는 보고서 머리글 알아둬야 돼요. 보고서 머리글은요, 보고서 맨 처음 페이지.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고서 개체거든요. 자, 제가 일단 이건 닫고, 아니요, 자, 따닥 눌렀습니다. 이게 보고서예요. 그러면 맨 위에 거래처 정보 보이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데이터가 끝도 없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보고서 보기예요. 여기 보고서 보기 형태. 자, 보세요. 보고서는 보고서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레이아웃 보기 이렇게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페이지가 딱딱 인쇄를 하기 전에 미리 보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구분이 돼요. 1페이지 보이죠? 현재 1페이지예요. 그래서 1페이지 내용이 자 보세요. 여기서 딱 끝난단 말이에요. 현재 11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예요. 이렇게 여기는 2페이지예요.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면 2페이지를 보면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1페이지에 거래처 정보라는 제목이 나왔죠. 근데 2페이지에 가면은 제목이 없죠. 바로 얘가 보고서 머리글이에요. 그리고 2페이지에 거래처, 날짜, 담당자, 상품 코드, 수량 보이죠? 이게 바로 페이지 머리글이에요. 매 페이지마다 위에 나오죠? 예, 이게 페이지 머리글.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페이지가 끝날 때마다 나오는 요 애들 보이죠? 이것이 바로 페이지 바닥글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네. 예, 이게 페이지 바닥글. 그러니까 매 페이지 위에 인쇄되는 건 페이지 머리글, 매 페이지 아래에 인쇄되는 건 페이지 바닥글. 그 다음에 보고서 맨 처음 위에 표시되는 게 보고서 머리글. 그 다음에 맨 보고서가 끝난 맨 마지막 페이지의 끝에 인쇄되는 게 보고서 바닥글인데 얘는 보고서 바닥글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면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인지 디자인 보기. 보세요. 얘가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 아무것도 없죠? 없다니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 본문은 실제 데이터가 인쇄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얘도 폼처럼 이렇게 컨트롤 개체가 있다 이겁니다. 자, 요거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여기 거래처 머리글이라는 말 보이세요? 네, 요거 거래처 머리글은 이 보고서가 똑같은 거래처끼리끼리 묶여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거래처 중심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네. 자, 보고서 보기로 보여드리면 77마트. 근데 이 밑에는 왜 비어 있어요? 네. 그 77마트가 위에 표시됐죠. 바로 그룹 머리글에 거래처 이름이 표시된 겁니다. 확인되죠? 그리고 한 그룹이 끝나면 두 번째 그룹 그린 유기농 거래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 위에 그룹화 및 요약 그룹의 그룹화 및 정렬 이걸 누르면은 현재 그룹이 거래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오름차순 되어 있죠. 즉 거래처 이름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정렬을 추가해서요. 나는 수량이 많은 애가 먼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수량 내림차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거래처여도 수량이 높은 애 순서부터 차례대로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룹화와 정렬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이 끝난 다음에 그 그룹에 대해서 데이터 건수를 요약하고 싶다면 이 거래처 옆에 자세히 보이죠? 이걸 누르면은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한다 그랬죠? 머리글은 나왔습니다. 바닥글 표시를 해. 바닥글 구역 표시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 보여드리죠? 거래처 바닥글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돼요? 네. 그러면 제가 거래처 바닥글에다가 이 거래처가 끝난 다음에 얘는 하나의 거래처 그룹이 끝날 때 그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가 거래처 바닥글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 선 컨트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찍. 자, 선 컨트롤을 걷습니다. 선이 거진 거예요.
예, 사용할 수 있군요. 예,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여기다 찍 배치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제가 씁니다. 간단하게 매출 건수 이렇게 제가 쓸게요. 매출 건수. 그럼 매출 건수는 전체 이 그룹에서 이 레코드가 모두 몇 번 거래됐는지 그 개수를 세는 거니까 계산식는 카운트가 뭐예요? 개수 세는 거 가로 열고 별표 이렇게 하면은 현재 그룹의 모든 레코드 개수를 세워줘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네. 답 나와요? 당연하죠. 보기 누르면요. 자, 지금은 보고서 보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출 건수 45개 보이십니까? 이게 한 그룹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린 유기농 나오죠. 자, 참고로 보고서 보기는 페이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내려갑니다. 그 그린 유기농에 대한 거래 26건 이렇게 한 그룹이 끝날 때마다 그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가 표시됩니다. 어디에? 그룹 바닥글에. 돼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그럼 보고서 바닥글에. 자, 제가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또 자, 여기에다가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 찍 끌어보죠. 끌고 이렇게 써볼게요. 뭐라고요? 전체 매출 건수, 매출 총 건수 이렇게 쓰고 언바운드에다 뭐라고 쓴다? 는 수식이니까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엔터 꽝 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인쇄 미리 보기로 볼게요. 자, 그러면 그룹 바닥글은 한 그룹이 끝날 때마다 요약 정보이고, 자, 제가 마지막 페이지 가보죠. 자, 마지막 페이지 가보면은 보이세요? 매출 총 건수 348 보이죠? 이건 뭐죠? 예, 마지막 그룹이 끝나서 그룹 바닥글, 그리고 그 아래 바로 보고서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은 전체 보고서의 레코드 개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차이점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잘 나와요. 이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은 보고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맨 위에,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표시되고 보고서의 전체적인 요약 통계가 표시되더라. 맨 마지막 페이지 바닥글 위쪽에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 바닥글은 그룹이 시작될 때 위에 표시되면은 그룹 머리글 바닥글은요 그룹이 끝날 때 그 하단에 반복적으로 그룹의 요약 정보 표시.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의 보기 형식은 보고서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레이아웃 보기 있었죠. 자, 보고서는 중요한 게 페이지 구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보고서 출력되는 모양 전체를 미리 보기 할 때는 인쇄 미리 보기. 레이아웃은 데이터 중에 일부만을 사용해 보고서 레이아웃을 빠르게 보여주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서 보고서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레이아웃 보기. 그 다음에 보고서의 주요 형식 나왔는데요. 여러분 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렬에 대한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서 및 정렬 및 그룹화에서는 자,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머리글 구역이나 바닥글 구역 중 하나 이상을 꼭 설정해야 됩니다. 필드나 식을 이용해서도 데이터를 그룹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 필드나 식으로 그룹화할 경우 첫 번째 필드식을 기준으로 그룹화했을 때 똑같은 레코드가 나오면 두 번째 필드식을 가지고 다시 그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짜는 연도, 분기, 월, 주별, 일별, 시간대별, 분별로 그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자열 데이터는 처음 문자, 처음 2개 문자, 사용자 지정 문자를 이용해서 그룹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딱 보니까 뭐예요? 계란 비스켓 나오면 상품명 필드로 그룹화가 돼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룹이 끝날 때마다 여기 요약 정보는 뭐다? 그룹 바닥글. 된 거죠? 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보고서의 종류는 차트 보고서 나왔죠. 차트 마법사를 통해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해서 차트를 작성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의 형태, 레이블 보고서와 업무 양식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엔 레이블 보고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레이블 보고서 제가 곧바로 보여드려요. 아, 이거 레이블, 라벨 용지 같은 거 생각하면 될까요? 좋아요. 우편 발송용 라벨을 만드는 기능, 라벨 크기, 라벨 형식, 텍스트 모양, 사용 가능한 필드, 정렬 기준, 보고서 이름 등을 지정합니다. 주로 우편 이런 것들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레이블 보고서예요. 그 다음에 업무 양식 보고서는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와 같이 표준으로 정의된 업무용 문서 양식에 맞게 출력하는 기능의 보고서. 그 다음에 보고서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모두 그룹화해서 그룹한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요약 정보, 합, 개수, 평균 이런 요약 계산을 해주는 거 크로스텝 보고서 보시면 그 다음 보고서의 머리글, 바닥글 요약 정보를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이 페이지 번호 표시 보이죠? 이게 핵심인데요. 보고서는 인쇄용 개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는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 페이지 번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n페이지하고 n/n페이지 뜻을 알아야 되는데 n은 현재 페이지만 나오게 해. 이 뜻이고요. n/m 여기를 선택하면은 현재 페이지 3페이지, 전체 페이지 11페이지 중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 중에 현재 몇 페이지다. 요 형식을 좋아하면 이걸 골라라 이겁니다. 그 다음 위치는 딱 두 가지예요. 페이지 위쪽에 페이지 번호를 표시할래? 아니면 아래쪽에 표시할래? 양단 간의 결정.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 윤세 용지가 있을 때 어디 왼쪽에 표시할래? 가운데 표시할래? 오른쪽에 표시할래? 예, 이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보고서 첫 번째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표시할까 말까 요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페이지 번호를 수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용어는 대괄호 열고 페이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를 표시할 때는 페이지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여러분 용어예요. 완전히 그냥 함수처럼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이고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다. 그러면 2/5 이렇게 여러분이 수식으로 직접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2가 뭐라고요? 현재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요 용어를 이용해서는 수식이니까 대괄호 열고 페이지 이걸 그대로 써요.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슬래시라는 기호를 문자열을 나타내기 위해 연결 연산자 앰퍼샌드를 쓰고 슬래시 앰퍼샌드 그리고 전체 페이지는 뭐다? 페이지스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예,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약 집계를 표시할 때는 그 다양한 함수 sum, average, count 이런 애들을 이용해 요약 정보를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집계 정보를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 입력하면 각 페이지마다 정보가 표시되고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 입력하면 보고서 맨 앞 또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 집계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누적 합계라는 말 보이죠? 자, 누적 합계라는 건 이제 번호를 표시를 할 때 우리가 307, 308 이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번호를 표시할 때는 누적 합계를 사용할 거냐? 그렇다면 종류, 아니요, 그룹, 모두 이렇게 있는데 그룹은 그룹별로 누적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즉 첫 번째 그룹에서 번호가 1, 2, 3, 4 만약에 4건이었으면 4건 번호 4번까지 다음 그룹이 시작되면 다시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는 거. 모두는 여기가 4번이었다면 그 다음 그룹에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는 걸 말합니다. 됐죠? 네, 알아두시면 돼요.
자, 알파풀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상태 표시줄 텍스트 속성은 컨트롤 선택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표시할 메시지를 설정한다.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을 사용할 때 문자는 작은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대괄호를 사용해 구분하죠. 큰 따옴표가 아닙니다. 필드명은 이렇게 대괄호 이용해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사용 가능 속성은 컨트롤의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 중복 내용 숨기기는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같을 때 컨트롤의 숨김 여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나왔었어요. 자, 2번 다음 중 보고서의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이용한 페이지 번호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만 페이지 번호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설정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의 표시 위치를 페이지 위쪽, 아래쪽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양쪽은 없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페이지 번호의 형식을 n페이지와 n/n페이지 중에 선택. 그죠?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열 때마다 페이지 번호 표시를 위한 수식이 입력된 텍스트 상자가 자동으로 삽입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서류 봉투에 초대장을 넣어 발송하려는 경우 우편물에 사용할 수신자 주소를 프린트하려면 가장 적합한 보고서 형식은 뭐라고요? 레이블 보고서. 그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봅시다. 자, 보시면은 다음 중 정렬 및 그룹화를 사용해 업체별 그러면 똑같은 업체끼리 묶었다는 얘기네요. 판매 금액의 총합을 요약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 수행하는 작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거는 그러면 판매 금액을 업체별로 하려면 그 그룹이 끝날 때마다 그룹 바닥글에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네요. 는 썸 판매 금액 이렇게요. 그죠? 본문 영역에 아무런 컨트롤도 추가하지 않는다. 전체 업체의 총 판매 금액에 대한 사항은 페이지 바닥글에서 구성한다. 업체명이나 업체번호 필드를 이용해 그룹화를 수행한다. 당연히 그룹화해야 되고 그룹의 머리글이든 바닥글이든 썸 판매 금액을 쓰면 한 그룹이 끝날 때 또는 한 그룹이 시작할 때 요약 정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는 몇 번입니까? 2번이 돼야죠. 페이지 바닥글에 표시하는 건 의미가 없죠. 페이지 바닥글은 한 페이지가 끝날 때 그 밑에 아래쪽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우편엽서 마법사는 우편 엽서용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디자인은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컨트롤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보고서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새 보고서는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필드를 추가해 보고서 작성하는 거.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는 편지 봉투에 붙이는 우편 번호 주소 레이블. 이건 딱 봐도 벌써 레이블이라고 써있네요. 레이블 보고서를 말하는 거죠. 업무 문서 양식은 미리 양식이 표준화된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다음 중 그룹화된 보고서의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룹 머리글은 각 그룹의 첫 번째 레코드 위에 표시. 어때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룹 바닥글은요, 각 그룹의 마지막 레코드 아래. 그죠? 그룹 머리글에 계산 컨트롤 추가해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 여러분,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은 그룹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에 표시할 내용이죠. 그룹 머리글은 그룹에 대한 요약값이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닥글은 그룹 요약과 같은 항목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죠. 자, 7번. 다음 중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보고서에 포함할 필드가 모두 한 테이블에 있는 경우 해당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고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로 쿼리를 만들어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합니다.
보고서 도구 사용하면 정보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보고서가 생성되므로 매우 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4번이 답인데 보고서 마법사 이용하는 경우 필드 선택은 여러 개 테이블 또는 하나의 쿼리에서만 가능하고 여러 개 테이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 개 테이블인 경우 쿼리 만들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말이 틀렸고요. 데이터 그룹화 및 정렬 방법 지정 가능합니다. 답 4번. 8번 다음 중 보고서 작업 시 필드 목록창에서 선택한 필드를 본문 영역에 추가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컨트롤 뭡니까? 그렇죠. 텍스트 상자 2번이에요.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보고서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고서 보기는 출력되는 보고서를 화면 출력용으로 보여주는데 페이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구분해서 표시한다. 1번이 답이에요. 디자인 보기에서는 보고서에 삽입된 컨트롤의 속성, 맞춤, 위치 설정할 수 있고요. 수식도 작성할 수 있고요. 레이아웃에서는 출력될 보고서의 레이아웃 보여주고 컨트롤 크기, 위치 변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종이에 출력되는 모양을 표시하며 인쇄를 위한 페이지 설정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아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얘는 대리점명하고 대리점별 소개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대리점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델명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이 설정되었다. 미안하지만 대리점이에요. 답 1번이고 모델명 필드는 똑같은 이름이 비어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중복 내용 숨기기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지점별 소개가 표시된 텍스트 상자는 한 그룹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거죠. 그룹 바닥글에 삽입한 거 맞고요. 순번은 바로 이게 순번이에요. 컨트롤 원본에 는 1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이 끝나고 다음 그룹에서 다시 1번이죠. 그래서 얘는 누적 합계를 속성을 그룹으로 설정했다. 맞는 말이에요. 됐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서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학습을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